안녕하세요. 스토리지 성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초대석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탈모입니다. 탈모 전문가. 뭐요? 소개도 안 했는데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전문가 이러고 있는데 뭘 전문가. 탈모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탈모 전문가. 우리의 친구 패널 원 선생님, 원정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파트너 가람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 너무 좋네요. 이런 거. 즐겁게 하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금방 만났죠? 그쵸, 만난 지 한 2시간, 3시간 반 됐죠?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MBTI 찍고서 그 다음에 금방 만났다고요. 누가 보면 3시간 전에 찍은 줄 알아요, MBTI. MBTI 오늘 뭐 날이고 뭐. 저번 달에 찍었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MBTI로 확실히 더 그때 굉장히 가람님이 네. 설명을 이렇게 각각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는 게 뭐 I는 뭐 E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조합,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식견이 깊어진 느낌이 사람을 이해할 때 그냥 쟤는 뭐 J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건 에너지가 밖으로 향한다, 안으로 향한다. E랑 I? 네, 그러니까 이게 나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사람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는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MBTI 후기를 얘기했네요. 그렇죠. 같이 했으니까. 근데 저도 E랑 I가 제일 머리에 박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 선생님 말대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이었으면 그냥 단순히 뭐 외향적이면 E고 내향적이면 I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P랑 J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람 전문가님의 MBTI 특강을 듣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서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예시로 벌림의 아기. 네. 아기가 밖에 있을 때는 막 빵긋빵긋 웃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집에 오면은 조금 가라앉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벌림이랑 저랑 둘 다 동시에 이내 에너지를 밖에서 얻고 있구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벌림도 이제 그 에피소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좋은 특강이었다. 맞습니다. 어떤 으뭇하여라. 감사합니다. 그때 말했던 거를 다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좀 더 지식이 더 쌓였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이 쌓임으로써 세상의 해상도가 넓어졌다는 표현을 요새 하더라고요.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고 보는 게 늘어났다. 좋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그때 제가 못 말했는데 편집하면서 느낀 게 와 진짜 열심히 준비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아무리 좋아해서 말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텐데 되게 진짜 얘기하듯이 알려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쵸. 알고 있는 것들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근황은 얘기 안 하고요. 네. 잘 살고 계시겠죠? 한 달 동안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요. 그럼요. 건강하시고요. 요새 날씨가 풀리면서 또 이제 사람들 야외 활동만 하시고 환절기 감기를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러닝 시작하고 하면 또 건강해라. 면역력이 강해져야 한다. 아자 화이팅. 오케이. 그러면 오늘 주제 탈모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원 선생님 전문가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람님은 워낙 MBTI를 좋아하는 걸 이제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으니까 전문가로 모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부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MBTI 편 찍고 마무리할 때 가람님이 너도 하나 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너무 좋죠 했더니 고민을 막 하시다가 탈모? 그렇죠. 이러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되게 쿨하게 노 프라블럼 하셔가지고 탈모를 생각한 게 아마 모르시겠지만 탈모도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자체는 트렌드가 아니지만 탈모에 대한 경각심. 약간 옛날에는 그냥 의구대머리 하고 끝났는데 이게 뭔가 커버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기 시작한 게 한 2010년 중후반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모발 이식이라거나 미녹시딜, 프로페시아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 이게 괜찮아지는구나. 의료가 발전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분들의 어떤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나 잘 알지도 꽤 확실히 많이 알지도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많은 상담을 하셨었군요. 그렇죠. 왜냐면 다들 좀 뭐랄까요. 그 슈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가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명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말고 예방을 해야 된다. 그때가 상황 안 좋은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답이 없다. 근데 대부분 탈모도 난 아니겠지가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왜? 있으니까. 지금 있거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마가 넓었어서 항상 걱정을 했고 고민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먼저 예방이라긴 그렇고 뭐 아무튼 먼저 겪고 나서 다른 주변 친구들이 이제 20대 후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거죠. 걱정하고. 그 사람들은 있다 없으니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어린 양들이 어떻게 선생님께 바로 상담을 네. 죄송해요. 그게 계속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까지도 이마가 넓은 걸로 좀 유명했고, 제 대학교 때 어떤 동생이 제 밖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새가 앉아 있는 거를 합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M자 너무 심하네. M자 이 가운데 새 머리가 있고 옆에 이렇게 새 날개로 제 머리를 감싼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였었고 또 중국 가서도 사진 찍고 하면 이제 밝다, 량 이게 밝다는 중국어거든요. 량. 죄송한데 제가 웃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내 얘기니까. 제가 친하니까. 아니 나인데 뭐 내가 뭐. 그러니까 그랬던 애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달라졌다. 오랜만에 보면 달라졌다. 옛날 과거 모습을 아니까. 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알죠. 저 이제 모발 이식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라졌다는 게 원생님 몰랐는데 뭐 더 심해졌다가 아니라 그 옛날에 탈모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다가 원생님이 변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좋아졌으니까. 좋아진 게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모발 이식에 대한 게 모를 때였고 사람들이 아예 인지 자체가 없을 때였고 그러니까 지인들끼리 소문이 도는 거야. 야, 너 언제 봤어? 이걸로 이제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샤워하고 거울 보다가 싶으면 이제 원정원이 떠오르고 야, 너 어떻게 했냐? 이게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걸 상담하면서 저도 또 찾아보고 그렇게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안 떠올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원래는 준비했던 이제 멘트나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이거 말하고 싶었고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좀 하고 싶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했던 게 탈모 언제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냐였어요. 네. 지금 조금 얘기를 이게 풀어주신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언제부터 내가 뭐 이마가 넓구나 이런 거를 느끼셨다거나 좀 신경이 쓰이신 순간이 언제셨나요? 네, 저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그냥 이마가 넓다. 그래서 이게 좀 컴플렉스라서 머리를 길게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고 고3 때 특히 이제 두 발 안 잡기 시작하면 막 눈 아래까지 내리고 축구할 때도 고개 밑으로 하고 뛰고 그랬었는데 처음 이제 이건 넓은 게 문제가 아닌데를 시작한 게 제가 대학교 때 땡동 출신을 하면서 이런 격한 움직임을 이렇게 대형 거울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갑자기 같은 동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하고 봤더니 뭐 동기들이 야 정환이 야 정환이 너무해. 벌써 너무해. 나 안 들었는데
너무해. 친하니까 그런 거죠. 잠깐 나 맞네. 이게 뭐야? 아니 그냥 벌써 너무해. 눈물 나. 저 죄송한데 저희도 휴지 한 잔만. 진짜. 정말. 말도 안 했어. 나왜 눈물이 그렇지 이상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머리를 기르고 다녔다고. 근데 동기들 정원이 땀 나면 앞머리가 메롱이 돼. 그래서 이게 메롱이 펄럭펄럭 거린다고. 힘들어. 허리 아파. 진짜. 이게 원래 아니 항상 말하는 건데 왜 이게 재밌죠? 이게 왜? 깜짝아. 아무튼 진짜.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 넓은 거 이상으로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대학교 때가 한 2009년, 2010년이었고 2017년, 18년에 이제 중국으로 갔으니까 그때 이건 100%다. 느낀 과정은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그치만 그 너무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좀 경종을 때린 그런 사건이었겠네요. 아니 뭔가 애초에 좀 어릴 때부터 이마가 넓었어서 그게 그렇게 그렇진 않았어.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요? 네. 왜냐면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인지를 거니까. 하고 있으니까. 종종 카람님도 저한테 농담으로 야 축구하기 원저가 이마에서 보여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들어서 그냥 그래. 근데 쿨하시네요. 왜냐면 누군가는 그게 되게 컴플렉스가 심하면 그걸로 놀림을 당하면 나는 진짜 너무 그게 나한테는 상처고 고통인데라고 누군가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튼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마를 내리고 다니고 했던 건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발로 찼어요. 사커킥. 그러면서 낭만의 시대 재밌게 놀고 풀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딥한 이건 아니었다. 아무튼 이게 뭐 그냥 냅다 찼다가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하여튼 제가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웃음과 눈물의 바다였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내가 이마가 좀 넓다는 걸 인지를 했고. 그렇죠. 근데 케어까지는 안 했으나 대학교에 가서 댄동을 할 때 친구들의 이제 말을 듣고서 나 좀 심각할지도?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서 신경은 쓰이되 뭘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일하러 갔을 때 이거 진짜 피크다. 피크다. 큰일 났다. 클라이막스가 와버렸고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을 더 쓰게 된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약이나 아니면 모발 이식 같은 거는 중국에서 내가 나 이제 진짜 약 먹고 더 나아가서 이식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쵸. 그 생각을 한 게 이것도 그 탈모 단계가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에 스트리머분들이나 자료들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에 M자로 이렇게 요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가운데가 섬처럼 돼요. 그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 맞아. 끝이 호처럼 호수가 이렇게 돼서 맞아. 여기는 들어가고 M이 모이면서 요 가운데는 조금 남고 이게 이렇게 고입니다. 미국 GTA 5의 트레버라는 캐릭터를 검색하시면 딱 그 모양이 되는데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탈모의 어떤 끝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 그건 이제 약간 대머리로 가게 되는 지점이지 않나. 아니 근데 그 아버지 분들이나 할아버지 분들 보면 섬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섬을 넘어서 네. 섬까지 빠졌다는 그쵸. 거예요? 섬까지 간 겁니다. 섬도 올라가서 아예 위가 다 없으시게 되고 그러면 요 옆에만 남게 되죠. 그러면은 그 M자 탈모랑 여기 정수리 탈모는 네. 그러면은 다른 증상이에요? 아니면은 M자가 이어지면 정수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 말씀드리면 정수리와 이마는 선후 관계는 없어요. 음. 뭐가 먼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안 했네. 저는 문과고요. 전문 지식이 없고 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이해하고 들읍시다.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네. 맞아요. 네. 이게 MBTI 가람님 때도 그랬고 이번에 탈모 전문가 정원님도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학위가 그쵸. 있거나 뭐 전문의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근데 네.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좋아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그냥 어떤 면에서 나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님의 경험담이지 그쵸. 어떤 분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의는 있다. 네. 이걸 주의를 한 발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내 경험이니까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정답이에요. 나한텐. 아무튼 원선생님한테는. 네. 그래서 다시 이마와 정수리는 순서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마는 안 올라갔는데 정수리만 까지는 사람도 있고 둘 다 까지는 사람. 근데 대부분 이마가 올라가면 정수리도 좀 같이 시작이 되긴 합니다. 조금 뒤늦게. 근데 왜 뒤늦게라고 표현하냐? 이마가 더 잘 보여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티가 많이 나. 정수리는 그냥 수치 적을 수도 있고 이러다가 좀 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없다, 휑하다, 비었다를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해하는 왜 올라가는가는 아무튼 일로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키입니다. 탈모는 머리로 영양분이 안 가. 그러면서 가뭄, 말 그대로 가뭄이 전 정확한 것 같아요. 가뭄이 시작돼. 아무리 밑에 지하수가 흘러도 지표면에 물이 없으면 식물은 죽어요. 그래서 야 머리에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영양분이 안 가? 라고 한다면 찌르면 피 나죠. 근데 이 두피 쪽으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다치거나 죽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시작된다. 그게 앞으로는 이마, 뒤로는 정수리. 그래서 신기한 게 이 어떤 전두환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탈모는 스트레스성 그런 거 아닌 이상 여긴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 모세혈관 같은 건 안 다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이게 뭐 중력의 영향인지 뭐 이렇게 되는데 옆은 안 빠진다. 이거 여기까지 왜 얘기했죠? 언제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냐 말씀. 맞다. 신경.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중국에서 왜 해야겠다. 그러면 그 약이 있고 수술이 있고를 어떤 계기로 아셨는지를 얘기하면 빠를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가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부터 시작이 됐어. 근데 내가 이걸 그때부터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치료 방법은 있는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탈모 병원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없었고 별로 없었고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만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탈모가 유전이다. 그러면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친척들을 보면 비슷해지니까 친척들과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연 상태로 있으면 우리 아빠처럼 되겠네?가 이제 기본이었던 거죠. 근데 20대 후반이 아빠랑 나랑 비슷하다를 느꼈던 포인트였고 원 선생님이 20대와 그 당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20대가 아니라 아버지가 현재 그때 당시 현재의 이마 진척도가 비슷하다를 느꼈을 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이상 안 올라가겠네? 우리의 가족력은 여기까지인가 봐를 생각하고 지금이 모발이식 때다. 또 그때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나쁘지 않아. 제가 2018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로 즉시 예약 상담, 즉시 상담. 그래서 18년도에 바로 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했었어요. 이게 질문이 뒤에 준비했던 거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탈모를 어쨌든 겪고 생긴 습관들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탈모가 오면 사람이 다들 똑같죠.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만 보이듯이 탈모가 오면 머리만 보입니다. 사람 특히 남자분 머리 보면 처음 인사를 하고 딱 눈 마주치면 이마부터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은 어느 정도, 이분은 안 생긴다.
이런 게 좀 딱딱딱딱 보이고 또 뒤에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보면 이 정수리 부분을 좀 주로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그 명절 때 저희 동생을 봤는데 남동생이거든요. 갑자기 동생이 딱 이제 들어오고서 앉자마자 정수리가 조금 탈모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오자마자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야, 너 고춧가루 꼈어?를 말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특히 그치. 뒤쪽은 몰라요. 그치. 근데 탈모는 대응이 아닙니다. 예방입니다. 먼저 알아야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이런 분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줘. 물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좀 친분이 있겠죠. 말이라도 섞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아무튼 탈모 겪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의 그게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시면은 그거를 꼭 본인의 뒤통수가 우연히 나오면 그거 꼭 항상 확대해봐요. 네. 이거 또 제가 저는 사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8년도에 모발이식을 하고 2022년 그때부터 탈모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식을 먼저 하고 약을 더 늦게 드셨네요. 그렇죠. 이식을 하면서 바로 먹지 않고 뒤에 먹었는데 그 이유가 모발이식 할 때는 정수리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난 끝이다. 난 모발이식 이거 했으니까 난 끝이야.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제가 방송국이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쓸 일이 많은 거죠. 저희 전체 스태프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 촬영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LED에 전체 스태프들이 있는 이 경기장을 넓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내 머리 가운데 흰색이 있는 거예요. 량. 디엔 점. 그래서 왜? 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를 의식하니까 내가 좀 그냥 내가 나를 과하게 의식하나? 하고 딴 사람들을 봤는데 없어. 어두워. 왜 나만 밝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설마 이거마저도 부인하다가 제가 이런 드론 촬영을 하고 착륙하던 중에 안 돼. 이게 정말 횡하다. 그걸 시작으로 탈모약을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드론 촬영을 할 때 그 드론이 내 꼭지를 촬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정수리가 좀 비어 있는 거를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량. 그래서 그 후로 확실히 지금 좋아졌고, 그러니까 좋아졌는데도 그래도 요새도 가끔 좀 긴가민가 그걸 의식하게 되니까 신경을 아무래도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부연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 원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모발이식 한 줄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다 알고 나서 나중에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1년 사귀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오설록 뮤지엄을 간 거예요. 차밭에서 쪼그리고 앉은 원 선생님의 뒷모습을 이제 촬영을 해준 거죠. 뷰가 제가 더 높으니까 정수리가 이제 보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사진을 체크하면서 정수리를 막 확대하더니 많이 좋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제 정수리를 한 번도 이렇게 체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때때로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요즘에는 저도 체크를 해드려요.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저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덮어둔다고 될 게 아닙니다. 빨리 알아야 대응을 하든 아니면 이후를 예방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람님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가람님은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가람님도 좀 신경을 쓰시나요? 저는 원래 제가 조금 좀 다른 저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머리숱은 많은데 머리 모가 그냥 얇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머리가 진짜 얇으니까 그냥 머리숱이 그냥 적당히 있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데 미용실에서 제가 펌을 하거나 염색을 하면은 그 가끔 그 미용사분이 생각보다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한 번 더 떠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떠온다는 게 뭐죠? 그 염색약을 네. 보통 눈대중으로 이 정도 필요하구나라고 가져왔는데 바르다 보니까 내 머리량이 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숱은 많으나 머리가 좀 얇다. 이런 식으로 알고 살았는데 근데 저도 원래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 가르마가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가르마 사이로 약간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하얗게 제 두피가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수리도 제가 원래 쌍가마여서 원래 정수리가 좀 잘 보이긴 해요, 두피가. 근데 그게 좀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두피를 좀 관리하는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샴푸는 최대한 모발 쪽보다는 두피 관리하는 샴푸를 최대한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좋다는 샴푸 써도 저한테 좀 너무 수분감이 많은 것 같다. 혹은 너무 건조한 것 같다. 이런 거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두피 보습도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2번씩 샴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두피 스프레이나 이런 것도 좀 뿌려주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다이어트하고 이제 머리 많이 빠진 분들 좀 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최근에 좀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 선희 씨가 어머니셔? 네, AKA 저희 엄마. 저희 엄마가 원래 30, 40대 때 한 구멍에 머리가 2-3가닥씩 난다. 그리고 베개가 필요 없고 머리숱을 베고 잔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희 엄마도 원래 미스 때는 엄청 날씬하셨다가 몸집이 좀 있으셨다가 다시 이제 미스 때 몸무게로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머리숱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나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좀 그거부터 하고 있어요. 네. 가람님 얘기하셨으니까 제 얘기도 해보자면 저는 평소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샴푸 하나로만 쓰고 이러는데 근데 샴푸는 어쨌든 카페인 샴푸인가 막 그래요. 그런 건 쓰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영국에서 살 때 원형 탈모가 계속 났었어요. 이게 한번 나고 그리고 다행히 자랐어요. 머리가 자라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나고 그거를 거의 뭐 4년 동안 그랬던 거거든요. 거기 사는 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는 카페인 샴푸가 그때는 유행하지 않았을 텐데 영국에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쓰고 좀 좋다는 샴푸는 다 쓰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뿌리고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탈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를 알긴 아니까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은 저도 보긴 해요. 내가 지금 괜찮은 건가? 그럼 그날 따라 또 열심히 거울 다시 보고 동생이랑 한번 비교해보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마 라인에 변화가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마 변화는 뭐 특별히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형 탈모가 몇 번 생겼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르마를 하나로만 계속 타면 뭐 거기에 머리가 잘 빠진다? 그것도 진짜일지 아니면 루머 같은 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 당시 신경을 많이 쓰는 당시에는 가르마도 몇 번 막 바꿨었어요. 왠지 뭔가 없는 느낌이 이러면 바꾸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오히려 옛날보다 어릴 때보다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 그러고 있긴 하죠. 이러다가 또 뭐 갑자기 눈탱이 맞으시듯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좀 궁금한 게 원생님이 계속 얘기한 게 예방이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원생님의 경험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예방이 아니라 이미 좀 발현이 된 후에부터 신경을 쓰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수리 같은 경우도 비기 전부터가 아니라 그런 낌새가 보일 때부터 그랬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것 또한 지금 예방인가? 그렇죠. 아니면 그럼 예방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면 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냥 예방한답시고 약을 드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는 저도 머리가 정수리가 빔을 느끼고 약을 먹기 시작해서 좋아졌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플러스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탈모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전체 숲을 보지 말고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쭉 주민을 해보면 머리가 빠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한계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해진 숫자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턱수염을 뽑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한 400번 뽑았어요.
절대 계속 자람. 같은 자리 계속 자람. 근데 탈모 이마가 올라가고 이게 빠지는 건 자라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다시 자라다가 탈락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모근이 죽었을 때 완전히 여기는 이제 안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머리 민 사람을 보면 이 두피가 일반 피부와 달라요. 색깔이나 이게 다른데 대머리가 오래된 분들을 보면 똑같아요. 이 완전 스킨이 그냥 똑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수리가 비었을 때 이 정수리 포인트가 조금 자라고 탈락하고 조금 자라고 탈락하고 이게 눈으로는 아 여기 머리가 없어 라고 느껴졌던 게 약을 먹으면서 여기가 자라니까 빨리 영양을 공급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2020년이라고 합시다. 2020년에 소멸한 모근은 자라지 않아요. 살아있는 애들만 이 아이들에게 힘을 준 거지. 그래서 소멸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난 멀쩡한데 약을 먹어요? 저 같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향상 나 괜찮은데 뭘 먹어? 하지만 좀 더 제2 성향이 강하고 가족분들을 봤을 때 심상치 않아? 그러면 조금씩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게 원래였다면 빠졌을 텐데 네. 원래였으면 이제 빛이 났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 빛이 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식도 탈모도 예방이 중요하다. 그때 가면 늦는다. 저전매에서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탈모는. 네.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100%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 유전 짱짱. 그러면 그 주체자가 뭔가 잘못하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후천적인 요인은요? 후천적인 요인을 없지 않으니까요. 그게 없을 수 없으니 굳이 그 비중을 넣으면 한 9대1 정도?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1이 제가 생각하는 1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일하시거나 물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물리적인 자극을 받는 네, 물리적인 자극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갑자기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는 사실 오히려 모르겠다. 어떻게 검은 눈인 사람이 파란 눈이 되지? 그런 정도라고?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은 오히려 유전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견해로 90%인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빠가 빛이 나시면은 오히려 나는 좋은 거야. 왜냐면은 노골적으로 나는 유전적으로 탈모 유전자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돌연변이거나 혹은 이 뭐 열성으로 나한테 뭐 윗세대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나한테 그게 왔으면 내가 탈모가 진행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뭐 이거 듣는 분이든 모든 분들이 위에 유전자가 있어도 설마 나도 걸리겠어? 라는 기대를 가질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네, 이건 알 수 없어. 왜냐면 큰아빠 탈모, 둘째 작은 아빠 괜춘, 셋째 작은 아빠 정수리 탈모 이렇게 랜덤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100%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좀 약간씩 섞여 있는 그걸 보면 이제 월드컵처럼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토너먼트 경기처럼. 막 할아버지, 아빠, 나 작은 아빠, 우리 형, 그러면 나는 막 이 고민을 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의 준비를 해라. 내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1% 가능성은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아니라면 감사해라. 고맙다. 고맙다. 그게 오히려 마음에 좋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정말로 좌절감을 느껴요. 나 원래 머리 왁스 바르고 촥 나 멋쟁이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어. 그 순간 나 아저씨?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이성에게 어필할 때나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 근데 이게 그냥 좀 그래 그렇다기보단 정말 나 안 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머리빨이라고 하죠. 그쵸. 속히 머리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심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침착맨이 있죠. 난 머리 빠지면 머리 밀 거야. 추하게 뭘 그러고 다녀. 그런 침착맨 칵테일 샤워 맞나요? 탈모약 칵테일. 그 제조약. 네. 그 좋은 것들 섞어가지고 그 약품들과 이런 거를 섞어서 먹는 거.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아무튼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아주 열심히 또 아마 그분은 그런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하니까 비용도 꽤나 있었을 겁니다. 그거 약 구입하고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싸고 그 다음에 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건 또 약 섹션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이나 이식 전에 네. 어쨌든 탈모 관련해서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샴푸나 영양제 이런 것도 그렇죠. 진짜 많고 그렇죠. 또 효과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자면 검은 콩이나 하여간 네. 그게 그런 거 해보셨나요? 해봤죠. 네. 해봤고 그리고 효과가 있었던 게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스스로가 약간 민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두드러지게 뭔가 보여야 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실 이 탈모 약도 그렇고 머리가 자라는 게 느리단 말이에요. 굉장히. 최소 2개월, 3개월은 지나야 이게 보이는 건데 그 과정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먹는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콩이 좋대. 그러면 검은 콩을 꾸준히 장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샴푸 영양제 같은 경우도 찾아봤는데 저의 발칙함으로는 대세에 지장 없다. 약간 뭐랄까 싹이 자라는데 위에 먼지를 치워준다고 싹이 잘 자라는가? 이런 느낌? 물론 이 두피에 있는 노폐물이 막아서 막히고 하면 안 자라겠죠. 그러면 탈모에 영향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근의 탈락을 막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탈모 샴푸, 뭐 계면활성제로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좀 부수적이지 않나. 그게 효과가 막 전혀 없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무언가가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있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좀 세게 비유하면 붕대를 감으면 상처가 낫는다 같은 느낌. 붕대는 외부의 걸 막아주는 거지 상처의 직접적인 이건 아닌 거예요.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자 많이 쓰면 탈모 난다. 머리에 열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과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될 때 열이 발생을 해서 빠지는 거지 열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상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뭐 두피의 온도를 낮춰서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인과관계가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모발에 영양분이 안 가서 이게 탈락이 되는 건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 혈류와 내부 운동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이건 정말 개인적인 그렇게 온도를 너무 낮추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평범하게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감고서 바싹 말려야 좋다.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찬바람으로 말려야 한다. 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싹 말려야 되는 건가요? 바싹 말리는 게 좋겠죠. 이 바싹 말리면 좋다는 아까 두피 케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싹 안 말리면 그 수분 때문에 두피에 이런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싹 말리면 좋다인 거지. 뭐 그렇습니다. 바싹 말리십시오. 그럼 뜨거운 거는? 뜨거운 바람은? 뜨거운 바람? 상관없다. 알바냐. 그렇게 치면 사막 사람들 대머리냐? 아니지.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대머리냐? 아니지. 그 사람들 얼마나 빽빽한데. 그렇죠. 아니 근데 두피가 어쨌든 그 피부이잖아요. 그렇죠. 피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피부가 언제 제일 노화가 많이 되냐라고 하면 실제로 광노화는 적다고 해요. 그 퍼센티지가 적고 이제 제일 노화가 심할 때가 이제 열노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피부 자체가 뭔가 열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노화가 이제 쉽게 발생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찬바람으로 계속 말려라 이런 사람도 있고 찬바람 갖다 뜨거운 바람에다가 뭐 이렇게 말려라. 왜냐면은 잔뜩 계속 축축해도 그러니까 찬바람이면은 두피가 바짝 금세 마르지 않으니까 그쵸. 두피만 빠르게 이제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짤 때는 이제 찬바람으로 말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이제 그 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로 많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군요. 그럼 검은 콩은 왜 먹는 거예요? 검은 콩 잠깐 찾아봤는데 그 이런 콩이나 약품 외에 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탈모를 치료한다
라는 게 저도 막 임상 과학자는 아니니까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진 않고 그 콩에 있는 뭐 안토시닌, 뭐 이사플라본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작용, 두피 염증 억제, 그리고 DHT 생성을 약하게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 DH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수소가 2개, 디하이드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탈모가 발생을 하는 거를 콩이 좀 억제를 해준다. 라고 해서 이제 콩을 먹고 다른 식품들도 뭐 예를 들면 굴 조개가 모낭세포 재생, DHT 억제 보조, 연어 고등어, 뭐 혈류 개선, 시금치 브로콜리, 모낭 상소 공급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식품들이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강하지 않다. 충분히 강하지 않다. 뭐 학원날 먹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개의 양에 따라의 뭐 1%, 0. 몇 % 이런 효과 정도일 텐데. 네. 그래서 이런 걸 먹음으로써 치료해 이렇다기보단 좀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보조. 그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런 진행도 안 된 사람들이 먹으면은.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지만 안 걸린 난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콩 맛없음 빼버리고. 난 굴 싫어 이러 안 먹고. 그렇지. 이건 걸려야 알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럼 이제 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약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20년? 약은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복용 중이신가요? 지금 2026년이니까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장기 복용 중이죠. 매일매일. 제가 어떤 듀오링고도 4년 동안 매일매일 한 적은 없는데 탈모약은 매일매일. 4년 동안.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손이 가요, 손이 가. 1일 3회? 1일 1회. 1일 1회.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버렸네. 왜냐면 약이라는 게 계속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데 그쵸. 귀찮아서 안 먹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그거지.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약을 3일치를 주잖아요. 3일치를 다 먹은 적이 없거든요. 한 이틀치 먹고 났어? 뭘 먹어? 이랬는데 탈모약은 계속 먹어야 한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성지가 있다. 성지. 네. 탈모약 성지가 있다. 네.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원생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또 맞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추천 릴스로 어떤 분이 무슨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대전?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역은 내려가가지고 막 몇 시간 기다리고 10초 만에 받고 막 그런 릴스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생님이 가시는 곳도 성지죠? 그렇죠. 제가 가는 이비인후과 이거 사실 아는 분은 다 아실 거고 아래에 약국이 엄청납니다. 거의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의사분들이 한 약사분들? 약사분들이 15분, 20분이 계셔서 다 이거 처방전 받아서 탈모약 넣고 그리고 밑에 뒤에서 옮기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가면 한 6개월에서 1년치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거기를? 뭐 이미 유명해서 막 이렇게 저는 그 탈모라는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검색해 본 적이 없는데 그쵸. 내가 조금 이제 약을 먹어야겠다 하면은 검색을 하면은 맛집 1등처럼 거기가 뭐 뜨는 거겠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전 주변에서 머리로 유명한 친구였었고 정환이 이마 넓다부터 모발이식도 했다.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인터넷을 보더니 야 이런 게 있다? 너 알아? 하면서 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때도 탈모에 대해서 모르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때. 근데 그걸 보고 이미 너무 그 탈모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그렇게 알게 된 곳입니다. 제가 그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A라는 약을 복용하다가 어느 날 좀 빠진다. 이렇게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몸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묻어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떼는 횟수가 좀 늘어났고 침대 머리맡에 이게 좀 생겼다. 그래서 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지금 이러네?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람님은 정식으로 병원을 가라 했고 나는 고민을 좀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걸로 상담을 다시 해서 나 너네한테 봤던 이야기 안 된다. 이걸 하고 그때도 빠지면 병원을 가보겠다. 해서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한 다음에 제가 저 이 머리가 안 나요. 했더니 약을 센 걸로 드릴게요. 하고 1개월이 지났나 해도 변화가 없어서 다시 갔는데 저희 약 중에 그게 제일 센 거예요. 그걸로 안 되시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아니 이렇게 무슨 사형 선고하듯이 말하는 게 어딨나 했는데 지금은 그 약으로 잘 되고 있다. 뭐야? 그러니까 이 말의 포인트 시간이 필요하다. 약을 바꾸고 적응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마음에 인내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10대 때부터 이미 닳고 닳은 저도 요 몇 달 빠진다고 막 오도방정을 떤 거죠.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을 먹는데 네. 효과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말씀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간 네. 먹었는데 네.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쵸, 원생님이 처방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이럴 건 아니지만 그쵸. 지금 원생님의 경험을 따르면 내가 이제 다른 약으로 한번 바꿔봤는데도 네.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한 달로 효과가 날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이것 또한 장기간 뭐 몇 달간 먹어봐야 내가 진짜 이 약이 이제서야 먹히고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뭐 어떻게 말하면 참을성 없게 하루 이틀 먹었다고 한 달 먹었다고 나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라는 임상의 결과는 그렇다. 한 2-3달 정도는 필요하다. 그 후에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방문해 보자. 그때 저도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막 같이 약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저도 좀 엄청나게 뒤져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었는데 저희 탈모약의 종류가 이제 단일 제제로 되어 있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프로페시아의 카피약, 그러니까 같은 성분의 약들. 이게 피나스테리드라고 한대요. 이게 이제 원래 드시던 거죠. 프로페시아 카피약. 맞아요. 네, 그걸로 드시고 계셨는데 이게 DHT,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것의 억제율이 7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드시는 게 이제 그 병원에서 좀 더 센 약을 드릴게요라고 했던 게 두타스테리드. 어떻게 정확하게 아세요? 아보다트 등 있는 맞아요. 그 두타스테리드인데 이게 억제율이 90% 이상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나스테리드가 유전성 탈모 개선 임상 효과가 있고 두타스테리드는 유전성 탈모 플러스 피지선 억제 효과 기대라고 해서 피나스테리드가 탈모 초기 진행이 느린 경우에 복용하고 그 후자는 탈모 진행이 빠르고 심한 경우에 복용하는 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죠. 이거 먹었는데 안 되면은 더 이상 뭐 없다. 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는 한 달 정도는 이전이랑 똑같이 머리가 좀 심하게 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털면 좀 털 뿜뿜하듯이 뿜어져 나온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고 그냥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는 소용이 없다 하니까 그냥 계속 먹고 좀 잊고 있었는데 문득 눈치를 채보니까 씻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색해보니까 약을 바꿀 때 한 달인가 몇 달 정도 적응 기간이 있다고 그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찾았었거든요. 그런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응 기간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양 얘기하기 전에 DHT? 네,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었고 잠깐 그 얘기를 뭐 좀 더 하겠다고 하셨던 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DHT 성분이 나옴으로써 탈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더라고요라는 건 난 문과니까. 근데 디하이드로, D가 2개고 하이드로가 수소고 T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근데 이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DHT가 이제 많이 또 그 양과 비례해서 나오다 보니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여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긴 하니까 근데 그 양 자체도 적고 그 중에 또 DHT 그러면 이제 적다 보니 탈모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건데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임산부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임산부가 태아와 함께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강력한 DHT 억제를 영향을 받게 되면 태아가 남아인데 그러니까 남아면 테스토스테론, DHT가 어느 정도 이상 없이 나와야 정상적인
형체로 자랄 수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남자인데 남성이 아닌 기형 형태의 아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접촉도 안 된다. 피부 접촉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떤 탈모약을 만드는 공장이 일본에 있는데 여긴 아예 여성 직원이 없대요. 뽑을 수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도 탈모약을 같이 먹다가 자녀 계획을 갖고 와이프가 임신을 한 이후에 탈모약을 끊었습니다. 그 즉시 지금 머머리, 이 밑뚜껑이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을 끊는 순간 네. 바로 반응이 오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억지로 모근을 잡고 있으니까. 그거를 잡고 있었던 애가 이제 갑자기 출근은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댐으로 막아놓은 거를 물길은 멈출 수 없으니 그만큼의 모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 댐이 안 무너지는데 갑자기 모래 없음 하는 순간 이제 와르르. 아니 근데 이 정도로 특히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거지만 그럼 이 약이 진짜 엄청 센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임산부들에게 특히 센 걸까요? 전 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접촉으로도 영향이 있을 정도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약사 와이프분을 가진 그 남자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약사분이 약을 제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탈모약 중에 이 한 알을 반으로 쪼개야 되는 일이 있대요. 그거를 와이프분이 남편분한테 부탁을 하고 본인이 그거를 쪼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그리고 특히 임산부에게는 이런 안 좋은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정도 센 약이라면 어쨌든 진짜 센 약인데 그쵸.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에 안 좋은 거가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성욕 감소가 사실 대표적이죠.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찾아본 결과 합당한 부작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 낫는다 했을 때 정말 효과 있는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말인즉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사가 처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 약사가. 네. 의사 약사가.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의사 약사 처방이 없는 걸 받았다면 그건 약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효과 혹은 부작용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 논리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저도 또 주변에서도 의사분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들 약 처방 받을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 약 드시면 뭐 졸리실 수 있고 전 이걸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이 탈모약을 받을 때 처방 받을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다만 이 임산부나 여성과 관련된 문제 이게 가장 너무 중요하다.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플라시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만. 네. 그러면 약 얘기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이식 얘기도 아까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그쵸.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이 모발 이식도 병원마다 뭐 어디가 잘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성형이나 뭐 라식, 라섹처럼. 원 선생님은 비교적 빨리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초반에 원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많이 몰랐는데 원 선생님은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자, 모발 이식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를 심어서 싹이 자란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발 이식은 제 생각엔 성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의 어떤 몸의 기능을 좋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머리의 기능은 왜 좋아야 하는가? 외관상 잘 이쁘게 내가 더 이뻐지고 싶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모발 이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발 이식을 거의 앞머리 자르듯이 일자로 쫙 해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발 이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예쁘지 않다면?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말하면 잘하는 성형외과란 무엇인가? 예쁘게 해주는 게 잘하는 성형외과인가? 자연스러운 게 성형외과인가?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선택한 포인트는 일단 생착률을 중시했습니다. 생착률이란 자 처음부터 또 모발 이식이란 무엇이냐? 자 모발 이식은 사람의 뒤에 있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곳 전두환 라인 그 이 옆과 뒷머리의 모근을 뽑아서 앞으로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이모작. 이모작이죠.
근데 뒤를 옮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절개식과 비절개식이 있습니다. 주로 절개식이 저렴하고 비절개식이 비쌉니다. 절개식은 무엇이냐? 이 뒤통수에 일정 라인에 두피를 뜯습니다. 뜯고 이렇게 뜯으면 비잖아요. 이걸 꼬맵니다. 이걸 꼬매서 붙이고 뜯은 거 내에서 이 모낭을 다 일일이 손으로 나눠서 이걸 다시 이제 심어주는 작업. 이게 절개식. 비절개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털나는 구멍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다 뽑아서 그거를 또 분류를 하고 하는 게 비절개식. 이 두 개가 나뉜 이유는 이 외관상. 그러니까 절개식을 하면 아무래도 살을 꼬맨 거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이 라인이 보여요. 크게 보여요. 종종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머리 짧게 하시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나 돈 좀 벌면 생각과 이게 보일 바엔 안 하는 게 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비절개를 했습니다. 고집을 했었고 네. 또 가람님 어머님께서 난 이 머리 구멍 하나에서 두세 개씩 나 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 원래 사람은 이 안에 모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게는 4개, 적게는 하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뽑은 다음에 사람이 다 이걸 하나하나 나눠줘야 되는 거고 심을 때도 하나에 씨 하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3개를 이렇게 다 분류를 해주시면 그걸 하나씩 이제 하는 이 작업이 모발이식.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 여기서 생착률 100개를 심었을 때 몇 개가 자라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개를 심었을 때 최대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쵸. 인 거죠? 그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 뭐 뒤에 이거 상관없이 그냥 다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때 상담을 받았을 때 처음 상담을 받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마 M자가 심했습니다. 딱 그 GTA 트레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섬이었었고 근데 원래 이마가 넓다 보니 이거보다 좀 더 내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처방받은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했던 모가 4,000모입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남성분들 M자 올라와서 심으면 한 2,500, 3,000모 이 정도인데 저는 4,000모를 심은 겁니다. 왜냐면 좀 더 앞으로 하고 싶었기 밑으로 때문에. 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어나서 가장 좁은 이마를 가진 지금 상황입니다. 두 분이 숙연해지셔서 눈물.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1번으로 많이 본 게 생착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절개식 비절개식 말씀드린 것도 얼마나 자연스럽냐를 저는 가장 중시했거든요. 머리를 심을 때 자 1번으로 말씀드릴 건 머리가 그냥 이렇게 못 박듯이 일자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사람 머리를 잘 보면 모류. 피부 결을 만들거든요. 심을 때도 이 결에 맞춰서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가 있는 의사인지를 제가 고려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고려만 한 거지 뭐 이렇게 심어주실 건가요? 막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미용실에도 머리 자를 때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머리가 이 결에 맞춰서 잘라야 된다. 그러게 잘 자른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몰랐습니다. 미용실에서 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긴 이렇게 잘라야 하고 그냥 단순히 만약에 똑단발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딱 빠바바바박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결에 맞춰서 잘라야 한다. 그리고 커트 여자들이 숏컷을 할 때도 어떤 곳은 파마를 하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곳은 파마 없이 결에 맞춰서 이 흐르는 거에 맞춰서 하면은 또 잘 잘라주시는 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방향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윗머리나 옆머리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앞머리 심은 데가 갑자기 위로 솟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결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주실지 모르겠어요. 뭐 좀 요즘은. 근데 제가 봤던 때는 약간 어느 정도 앞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심어주는 정도로만 해도 꽤나 자연스럽다. 꽤나 나쁘지 않다.
그쵸. 일반 사람들도 저 네. 같은 경우도 그 오른쪽에 앞머리 가르마가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옆으로 누워 계시는. 지금도 보면 네. 이게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라이를 해줘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식을 했는데, 저는 이거 갖고 태어난 건데 이식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 이 모류 방향을 잘못 이제 심어 놓은 거죠. 그러면 평생 가르마가 이렇게 그냥 타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방향을 다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심어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쁜 그렇죠. 모양으로 이제 가르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모발이식 계획 중이신 분은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이런 거를 혹시 좀 신경 써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기존의 머리 방향이나 이런 거를 알아가서 이런 거를 부탁드리는 정도로는 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거를 잘 고려해주는 병원을 가면 되죠. 지금 가셨던 병원처럼. 그렇죠. 해서 이 머리를 어떻게 어느 각도로 심어주느냐를 고려하고, 또 하나는 헤어라인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저는 동그란 헤어라인인데 어떤 분은 각진 헤어라인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에 따라서 인상이 또 굉장히 다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기의 그거를. 저도 둥근 것 같네요. 네. 네, 둥그신 편입니다. 둥글다. 네. 근데 좀 그래도 각이 있으신 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네.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자, 헤어라인, 정수리와 이 구렛나루 이 중간 이게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옆머리도 이게 이렇게 벌어진 분이 있고 좁은 분이 있어요. 이 라인을 어디로 맞출 것인지 이거를 고려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옆 라인의 위치는 괜찮다. 요거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위만 약간 기존의 어떤 둥근 라인을 유지를 하되, 여기서 또 포인트가 무엇이냐, 원형을 이렇게 점을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를 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넣어주는 건데 이걸 일자로 줄을 그어버리면 너무 어색한 거죠. 사람의 이마를 자세히 보면 앞뒤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똑단발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내 앞머리가 똑단발? 그러면 이마를 올리면 너무 어색한. 가끔씩 연예인들 분 중에 있어요. 연예인들 분들 중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너무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너무 동그랗게 뭐 해가지고 뭔가 너무 어색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원생님 말씀하신 게, 사실 사람이 머리라는 게 어떤 건 앞으로 조금 나와 있고 어떤 건 뒤로 조금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맞아요. 너무 일자 이렇게 딱 한 줄로 서 있는 것처럼 일렬종대 해버리니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심는다면 심는 것 또한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 받을 때 이 부분을 약간, 저도 말 그대로 상담이잖아요. 서로의 의사와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도 그 의견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서 4천모. 엄청 아파요? 아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 수술 과정이 처음에 상담을 통해서 헤어라인을 잡고 비포 사진을 찍고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이 되면 차를 가져오지 말고 오셔라. 그리고 오전에 수술을 진행해서 오후에 종료가 됩니다. 약 한 6시? 순수 수술 시간이 저는 약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처음에 수면 마취로 해서 이제 마취가 들어가면 뒤에 모낭을 제거를 하고,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모낭을 이렇게 뺄 때 깼나 아니면 심을 때 깼나 중간에 깨요. 주구장창 자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자고 깨요. 이렇게 슥 깼는데 라디오 소리가 들리고 떠들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정신이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일매일 모발 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이고 이게 일상이니까 이걸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상 얘기하시고 그때 막 저한테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깨신 걸 아시네요. 네. 이렇게 정말 7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씹는 게 느껴져요? 씹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속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를 표현하면 펜 촉이 없는 볼펜을 제 머리에 대고 똑깡 이걸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모발 이식을 하는 실제 작업이 큰 이런 주사기 같은 데다가 간호사분이 뒤에서 뽑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안에 넣고 그거를 샤프심으로 이렇게 박듯이 정말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똑강 탁강 이거를 이제 7시간 동안 4,000모. 근데 4,000모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한 모니까 만약에 구멍 하나에 4개가 들어간다? 그럼 이걸 1,000번을 해야 되는 거죠. 1,000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진짜 힘드시겠다. 그렇죠. 수술을 다 손으로 마치면 이제 뒤에 모발이식한 그러니까 뽑은 곳을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싼 상태로 집을 갑니다. 한 첫날, 둘째 날 정도는 머리를 못 감죠. 그냥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마만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잤나? 그랬던 것 같고 처음에 심고 나면 갓 심은 머리가 샤프심처럼 짧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반삭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다 한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져요. 처음 심은 머리는 다 쭉 다 빠지고. 그럼 다시 대머리가 돼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근데 아마 이게 빠지는 건 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머리가 다 빠지고 다시 자랄 때 이 친구가 진짜 이제 저의 머리가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랄 때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이건 저의 느낌인 거죠. 말 그대로 이 머리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심으니까 이 속에는 상처가 있단 말이죠. 심은 피부 속 거기가 약간 두피 밑에 딱지가 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위는 뭔가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 손톱의 흉터가 빠지는 것처럼 이게 좀 개운해진다. 이 현상이 다 없어지고 제가 껍데기를 벗겨냈었나? 그거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나는 거는 네. 뭐가 이제 잘 안 나던 곳에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난다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탈락을 하고 새로운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는 머리는 이렇게 일자로 자라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좀 기분 나쁜 꼬불꼬불로 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탈피해보고자 미용실에 가서 펌을 했는데 호일펌? 뭐 호일펌?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한 펌? 아예 찌글찌글한 펌을 다 덮어버려야지 했는데 원래 찌글찌글한 애를 찌글찌글하게 한다고 이게 섞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달라. 근데 이 이유를 찾아봤더니 머리가 곱슬이 나는 이유는 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모공의 두피가 날 때 어떤 곳이 뭐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쏙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뚫는 과정에서 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곱슬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곱슬, 반곱슬 이게 이 정도에 따라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자란 머리는 굉장히 이 빡센 거를 뚫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불꼬불 나옵니다. 네, 꼬불꼬불 나오다가 그 머리카락이 어쨌든 계속 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라면서 펴지나요? 네. 그러니까 일부 앞부분만 꼬불꼬불하고 네. 뒷부분은 펴진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 그러니까 뭐 아무 그런 느낌 없는. 그 완전히 꼬불꼬불 머리가 지나는 시간. 그러면 자, 처음 수술 1월 1일에 시작하고 이 머리 탈락하고 다시 새로운 머리가 샤프심처럼 새 머리가 샤프심처럼 자라려면 약 한 3달 정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3달 정도 이후에 이 새로 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 근데 얘가 꼬불꼬불해. 그러면 이게 한 6개월 되겠죠? 6개월치 자라야 얘 꼬불꼬불한 데가 보일 때니까 얘가 다 지날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처음 시작한 이후에 거의 1년 이후를 봐야 정말 자연스럽다. 라는 데까지 이런 1년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관리를 뭐 따로 해야 되나요? 심은 부분을? 아닙니다.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제 내 머리 됐으니까 네. 그냥 전체 머리라 생각하고 꼭 특별히 이식한 부분은 따로 관리해야지가 아니라 전체 관리하듯이 그냥 관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은 머리는 저 이거 물어봤던 거거든요. 코에 심어도 자란대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라는 거래요. 그냥 어디다 심어도. 근데 환경에 맞춰서 좀 변하긴 한다. 수염처럼 자란다거나 이 얼굴에 심으면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네? 어디든 자라긴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것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만족하시죠? 그쵸. 만족하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하거나 예를 들면 흡연하시는 분들 내가 담배 핀 돈만 모았어도 뭐를 했겠다. 당연히 내가 모발이식
그때 쓴 그 돈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때 뭐 그걸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얼마일 텐데 3전을 샀으면 얼마일 텐데 네, 뭐 이런 고민을 다들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가람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걸 금액이 없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나쁘진 않다. 정말 특히 남성분들 외형에 전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 모두 다 어쨌든 내면이 뭐 제일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결국엔 외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신경을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신경 쓰면 조금씩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고 만약에 머리숱이 별로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 나는 아주 당당하고 나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맞습니다. 내가 그거로 인해 조금 의기소침해진다거나 내가 이거를 너무 신경 써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신경 쓰는 방향을 하는 게 맞죠. 그쵸, 어쨌건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도 제가 두상이 좀만 예뻤어도 그냥 밀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앞뒤 짱구가 좀 크고 해서 그랬던 게 있고 또 최근에 터키가 모발이식 여행으로 맞아. 유명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발이식과 이 과학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정복이 안 된 분야잖아요. 그쵸. 지금 원인은 모른다. AI로 그쵸. 일자리를 다 찾아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를 곱씹어 보면서 왜 안 되지? 라고 그냥 저희 망상을 해보면 저희가 진료, 뭐 다이어트 이런 것도 어떤 게 분비되는 거를 막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신체를 조율하는 건데 모낭이 탈락하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감히 비유하면 미토콘드리아인가요? 사람이 뭐가 닳다가 더 이상 닳을 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돼서 재생이 안 돼서 죽는 거다. 이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만약에 모발이식을 지배한다는 것, 노화를 지배한다는 것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DHT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막지? 몸에서 이게 나오는 걸 막는다. 인류 노벨 의학상 떼보자. 아무튼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처럼 네. 탈모에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온다면 아주 그냥 바로 노벨상감에 그쵸. 돈빵 석일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진짜 많겠죠. 계속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많았겠죠. 이미 아직 발견 전부터. 못했으니까 저기 한 건데. 프로페시아의 카피약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고. 근데 결국에는 탈모약이 탈모를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증상을 지연시키는 그쵸. 약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치료약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약이 나왔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그 DHT 이 물질이 만나서 이제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것인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규명부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직 쉽지 않다.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탈모약도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미녹시딜 뭐 다른 게 뭐 혈압약이었는데 담호증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도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걸 맞으니까 살이 빠지더라. 이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게 치료가 되더라. 없어진 게 다시 나더라. 라는 현상만 나와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다들. 진짜. 앞으로 이게 비단 탈모이지만 무언가를 상실을 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면 좋다라는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연결해서 탈모 이렇게나 사람들이 신경 쓰고 고민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한다거나 혹은 나는 뭐 어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케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끝내는 건 어떨까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탈모 선배님으로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해라. 모두 부정기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탈모도 마찬가지로 싶은데 에이 하고 흐린 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달라졌어.
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지. 인정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예방이에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정하시고 외형이 달라져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탈모가 있으면 물론 당연히 속으로 이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반대로 머리가 길어진다고 평가가 엄청 좋아지진 않는다. 서울대 머머리, 대통령 머머리지만 이 사람이 머리가 길어. 그러면 머머리 글자만 빠지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크겠지만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그냥 집에 쓰레기가 있네. 인정하고 쓰레기를 치워야지.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의 장식품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정하고 다음 스텝을 밟자. 이상입니다.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뭐요? 탈모가 있으면 네.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땡땡대를 갔다. 네. 그럼 땡땡대 대머리. 내가 어느 회사에 이름난 회사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다닌 대머리. 그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크다는 게 포지티브하게요? 네거티브하게요? 네거티브하게죠. 왜냐면 내가 어딘가를 가고 뭐를 행해도 네. 다 모모한 대머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아니 지금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일부러 내가 맥락 생각해서 지금 뺀 건데. 아니 근데 뭐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나는 그런 별명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 네. 오히려 나 주목되는 걸 하고서 쿨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그 별명이 신경 쓰인다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성형이나 다이어트 뭐 이런 나를 꾸미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사람들 환경들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네. 내 스스로가 이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 신경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 대머리 네. 삼전 대머리 네.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싫어 네. 그러면 분명히 하루 빨리 관리를 하는 게 맞고 나는 이런 별명 꽤나 괜찮은걸? 나 주목받는 거 괜찮? 그런다면은 그냥 뭐 그냥 그렇다면 살아도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그냥 그 아까 가람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수술까지 했고 큰 돈을 들였고 어린 나이에 그만큼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다. 어디 가도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CEO 중에 대머리 누구 있어요? CEO 대머리. 그러니까 일량. 대머리 량, 빨량, 백량 아주 환하게 밝다. 또 주변에 대머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특이하게 뽑히는 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또 잊혀지시겠죠. 하지만 개인에겐 너무 힘든 일이니 그게 싫다면 빨리 인정하고 예방하자. 그걸 천천히 좀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진 후에 받아들이면 좀 더 원활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좋게 설거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지식, 많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저의 걱정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약은 이겁니다. 약 이거 먹습니다. 그쵸. 이식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일 줄 알았는데 막 뭐 DHT 이런 어려운 용어까지 꺼내시면서 왜냐면 저 성향이 T성향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만약 효과가 없는 거면 하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게으름 때문에 알아봤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옆에서 또 보조로 원생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들 혹은 놓친 것들을 가람님이 잘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 제 예상보다 아주 가득 포만감 있는. 포만감 아주 배부르다. 아주 잘 먹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냥 막간에 그냥 저도 몰라서 탈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탈모에 대해서? 그냥 그런 약간 세상에 99가지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가 이제 남성분들처럼 진짜 아예 횡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주변에서는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탈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형 맞아요. 탈모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나 머리가 좀 얇아진 것 같아 라고 하면 뿌리 볼륨이 많이 죽는다든지 네. 혹은 단발이나 펌을 했을 때 굉장히 두피가 보여서 볼품이 없어진다든지 여성들이 그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이것보다는 머리가 얇아지고 이게 좀 풍성해 보이지 않고 스타일링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 탈모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하지만 당사자는 신경 쓰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열심히 예방해라. 네, 그렇습니다. 소감. 저 소감? 아까 말했다시피 배부르다. 배부르고 MBTI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친구들한테 되게 거들먹거렸거든요. 야, J랑 P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랑. 근데 잘 몰라. 그 친구들한테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막 뭐 에피소드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해요. 탈모 또한 내가 원형 탈모가 있을 때 또한 진짜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탈모에 좀 고민이 된다라는 말을 한번 꺼내면 야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어떠셨나요? 저는 몸을 관리할 때 쓰는 비용은 좀 아끼지 말자 이런 주의긴 해요. 그게 뭐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정신적으로도요. 내가 뭔가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확히 마주하고 정말 거기에 힘을 쏟고 내가 풀릴 때까지 좀 열심히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좀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디다라고 해도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노력을 해도 나는 어쨌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돈을 좀 들여서 뭐 이렇게 또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 들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좀 안 보고 있다가 이런 것보다는 너무너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고 바람 불 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제 습관이 이렇게 이 앞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는 아주 기분 좋은 습관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빠르게 간단한 관리로 이겨내자. 아자 화이팅. 아자 화이팅. 량. 안이 되기 위해. 네. 량이 아닌.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탈모 전문가 원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피처링이 원선생님이었는데 이번 피처링 가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짜이젠. 빠이빠이. 짜이젠. 빠이빠이.